우리가 시장에서 던져진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얘기되는 이런 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는 인구 감소가 아무 의미 없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폭 는다든가 아니면 가구가 분화돼서 더 수요는 늘어날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28년에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도 인구 감소는 10년 후인데요. 10년 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과 인구의 관계를 그냥 1대1로 대비시켜서 바로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됩니다. 인구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은 어디서의 문제냐면 철저하게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의 몰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택이 부족한데 경상남도에 지금 이 순간에 집이 남아 들어간들 서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거기 집이 많아서 빈집이 수천 채가 있어 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하고. 서울에 집이 없는데 서울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 공급과 인구는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시장을 좁혀서 생활권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됩니다. 서울은 이 순간에 주택 보급률이 97%밖에 안 됩니다. 97%. 수도권 전체적으로 해도 99%. 100%로 하더라도 수요는 모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를 가고 잠시 임시적으로 빈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수요가 공급이 맞춰지려면 주택 보급률이 최소 110% 정도는 돼야 돼요. 110% 정도.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이라는 이거는 어찌 보면 누구도 걱정하고 앞으로 인구가 준다는데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 논리는 과감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깨졌다 뭐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 또한 전혀 그냥 걱정할 건 아니에요. 현실에서 보게 되면 서울에 주민등록 없이 와서 사는 지방의 유학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통계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수요가 서울에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서울에서는 철저히 인구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이라는 논리는 과감하게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기억을 안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 주택의 수요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라는 사실입니다. 가구. 그래서 인구가 어떤 변화를 갖는 것은 뭐 그것도 의미 있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주택 시장의 수요는 가구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가구 주택, 1가구 3주택 이런 가구를 단위로 주택의 단위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구는 말이죠. 우리나라 가구는 2043년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2043년까지. 그러면 아까 인구 감소가 설사 28년에 되더라도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더 이상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수요는. 왜 그렇습니까?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가 분화하는 현상, 가구 원수가 이제 2.5명대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수요 감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시장이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이 대세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초소형이 대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이제는 20평 이하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주할 수 있는 가구 원수가 감소하고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매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마포의 25평짜리가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10억이라는 아파트를 일반적인 급여 생활자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을 동원하지 않고 그 대출도 지금 상당히 막힌 상태에서 이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자체가 없어요. 10억짜리는. 저 또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제 연봉을 얘기를 할 뻔했네요. 예. 뭐 하여튼 대충 1억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저도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10년을 모아야 10억짜리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앞으로는 이 금액 자체를 수요자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를. 그 얘기는 뭡니까? 아파트의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25평, 34평이 주력인 평형대가 앞으로 이제는 18평대가 나와서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8평짜리가 18평짜리야 한두 명 사는데 전혀 시장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전개가 확장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이쪽에 치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소형에 집중한 현상. 이거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경우에도 이제는 10억짜리 34평 마포에 15억짜리 사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해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5억짜리 사서 내가 월세 받아야지,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투자자조차도 10억 안쪽에서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소형이 대세다. 제가 5년 6년 전에 거의 시장에서 처음으로 앞으로는 새 아파트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한 분이라도 계셔서. 앞으로 제가 6년 전쯤에 강의하면서 시장에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대세가 될 거다. 지금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초소형 아파트가 대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트렌드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결론은 수요는 완만한 우상향을 유지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장을 분석해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